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4일 개묘일 1394년 4월 4일 김백을 국문하니 반란이 허위임이 드러나다. 조기가 순군옥에서 김백을 신문했으나 김백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인기를 불러 증인으로 삼아 물었는데 그제야 이 일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임금은 명하여 모두 풀어주고 돌려보냈다. 그 뒤 대간과 형조에서 이를 맡은 관리들이 나와 아뢰었다. 지금 순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큰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니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 신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그 일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았는데 왜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적이 연안부 근처에 침입하다. 왜적이 연안부 근처 지역에 쳐들어왔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5일 개묘일 1394년 4월 5일 이승원을 양광도 도절제사로 조견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삼다. 이승원을 양광도의 도절제사로 임명하고 조견을 경상도의 도절제사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6일 을사일 1394년 4월 6일 도절제사 휘하의 군관 수를 정하다. 도평의 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각 도에 파견된 도절제사가 데리고 다니는 군관의 수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마사, 지병마사, 부사는 각각 한 명씩 두고 판관과 반당은 각각 3명씩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은 이 제안을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7일 병오일 1394년 4월 7일 판문화부사 안종원 등이 연산참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판문화부사 안종원 등 일행이 연산참이라는 역참까지 도착했지만 중국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왕씨의 모반 사건에 관련된 이첨을 하포로 귀양 보내다. 전 왕조에서 지신사를 지냈던 이첨이 이흥무의 자백에 관련되어 하포로 귀양을 갔다. 하포는 지금의 마산 또는 창원 지역에 해당한다. 하양수성 개성 안덕 등의 군현을 통폐합하다. 도평의 사사에서 경상도 도관찰사 민계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렇게 아뢰었다. 이지연은 신령에, 안심소는 하양에, 수성은 대구에, 개성은 영산에, 안덕은 송생에, 청부는 보성에, 영선은 명진에, 안강은 계림에, 기라는 안동에 각각 소속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은 이 제안을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9일 무신일 1394년 4월 9일 시자궁으로 돌아오다. 임금이 시자궁으로 돌아왔다. 왜적을 격퇴시킨 창평 현령 신원절과 수군 만호 이지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창평의 현령 신원절이 군관을 이끌고 왜적 7명을 베어 죽이고 1명을 사로잡았으며 무기와 옷가지 등을 거두어 바쳤다. 또 경상도의 수군 만호 이지대는 왜적의 배 한 척을 포획하였다. 이에 임금은 판교서감사 이문하에게 명하여 궁에서 빚은 술과 문이 있는 비단, 명주를 가지고 가서 신원절과 이지대에게 내려주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0일 기유일 1394년 4월 10일 모광의 기일이므로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다. 황고조 모광의 기일이라서 음식을 간소하게 하고 조회와 시장을 모두 쉬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1일 경술일 1394년 4월 11일 수미포에서 오군진도 대로 군사 훈련을 하다. 정도전과 사냥한 동물의 재앙을 논의하다. 임금이 임진의 수미포로 거둥하여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오군진도에 따라 군사 훈련을 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말했다. 내일 내가 직접 와서 훈련을 참관하겠다. 이어 첨절제사 진충기와 대장군 이규령을 중군의 사마로 삼고 여러 절제사들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지난번에 이미 각자 진도 훈련을 하도록 명했으니 내일 훈련을 하지 않거나 명령을 어긴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정도전에게 물었다. 예전에는 봄 사냥이나 겨울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바쳤는데
이번 봄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바치고자 한다. 어떻겠는가? 정도전이 대답했다. 짐승을 바치는 예는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큰 제사는 이미 끝났으니 망제 때 이를 바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이원계의 아들인 이조를 상장군으로 삼아 죽은 진안군의 군사를 관장케 하다. 전소윤 이조를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사망한 진안군이 거느리던 군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이조는 완상군 이원계의 아들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2일 신해일 1394년 4월 12일 수미포로부터 수창궁에 갔다가 시자소로 돌아오다. 임금이 수미포에서 돌아오자 여러 관청 관리들이 숭인문 밖에서 임금을 맞이하였다. 임금은 수창궁에 들렀다가 해가 지자 시자소로 돌아왔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3일 임자일 1394년 4월 13일 수창궁에 거동하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나아가 머물렀다. 모반 사건에 관련된 왕화 왕거 김가행 등을 참수하다. 중승 박신이 수원에서 각 인물들의 자백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두 시중을 불러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왕화, 왕거, 김가행, 박중질, 김유애, 이흥무 등을 참수하였고 왕후와 박위는 특별히 용서하였다. 또한 중 성능은 거제도로 유배를 보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4일 개축일 1394년 4월 14일 공양군의 삼부자를 삼척으로 옮기다. 공양군과 그의 두 아들 세 부자를 삼척으로 옮겨 유배시켰다. 왕사 자초의 본향인 삼기 현사를 간무로 승격시키다. 삼기라는 지역의 현사를 간무로 승격시켰다. 이는 자초라는 왕사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5일 갑인일 1394년 4월 15일 환관 조순을 기복시키다. 환관 조순에게 다시 벼슬에 나아가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6일 을묘일 1394년 4월 16일 내사 노타네 등이 고향에서 돌아오니 잔치를 베풀다. 사신 노타네 등이 자기 고향에서 돌아오자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7일 병진일 1394년 4월 17일 외선 세척을 섬멸한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도관찰사 안경공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과 만호 김윤검 김문발 등이 외적의 배 세척을 포획하여 적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에 임금은 사신을 보내어 활과 화살, 문이 있는 비단, 명주, 은그릇을 차등을 두어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8일 정사일 1394년 4월 18일 의장과 호의를 갖추어 수창궁으로 옮겨가다. 임금이 의장과 호의를 갖추고 수창궁으로 옮겨갔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9일 모일 1394년 4월 19일 내사 노타네 등이 경사로 돌아가니 영빈관에 가서 전송하다. 사신 노타네 등이 중국의 수도로 돌아가게 되자 임금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영빈관까지 나아가 그들을 전송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0일 김일 1394년 4월 20일 사원부에서 사원 잡단 박저생의 부임을 영접하지 않은 감찰 안인영을 탄핵하다. 사원부의 잡단 박저생이 부임해오자 감찰 안인영 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이는 박저생이 박위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사원부에서는 안인영이 박저생을 맞이하지 않은 이를 이유로 그를 탄핵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2일 신유일 1394년 4월 22일 간관이 박위를 탄핵하자 장무를 불러 꾸짖고 박위에게 정사를 보도록 명하다. 간관이 참참문화부사 박위를 탄핵하자 임금은 장무를 불러 꾸짖고 박위에게 정사를 맡아보라고 명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3일 임술일 1394년 4월 23일 외선 한 척을 섬멸한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이 외적의 배 한 척을 포획하고 무기를 거두어 바치자 임금은 사신을 보내어 궁에서 빚은 술과 문이 있는 비단, 명주를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4일 개일 1394년 4월 24일 판문화부사 안종원의 졸기. 판문화부사 안종원이 세상을 떠났다. 안종원의 자는 사청이며 본관은 수능이다. 그는 문정공 안축의 아들이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해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과 공봉을 지냈고 관직 임기가 차서 직위를 옮기게 되었다. 이때 동료 심동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자 문정공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겸양은 덕의 근본이니 우리 가문이 더 번성하겠구나. 이후 1년 만에 실제로 직위가 승진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옮겨 전법 정랑이 되었고 외직으로 나가 경상도의 알념사가 되었다. 신축년에 시어사로서 양광도의 알념사로 임명되었는데 그 무렵 홍건적이 서울을 침입하자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난해 죽주에 이르렀다. 관리들과 백성들은 흩어졌고 종원은 당황하여 제대로 접대하지 못했다. 이에 공민왕이 그를 참수하려 했지만 측근 신하 유숙이 변명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갑진년에 전법 총랑이 되었고 신돈이 권세를 잡은 뒤 종원이 따르지 않자 그를 강릉 부사로 내보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정치를 베풀었기에 그가 떠난 후 생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신해년에 신돈이 몰락하자 다시 등용되어 사원시사에 임명되었고 이후 좌사에 우상시, 대사원, 밀직사, 제학, 정당, 문학 등 고위직을 거쳤으며 대사원을 겸임하였다. 임술년에는 과거시험 책임자인 지공거가 되어 요양 등 33명을 선발하였다. 벼슬은 문화 찬성사와 판삼사사에까지 올랐다. 그는 성품이 자상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자신이 거처하던 정자를 쌍청정이라 이름 지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세상 흐름에 맞춰 처신하여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다. 그러나 일처리는 능숙하지 못해 맡은 자리마다 성과가 크진 않았다. 조선이 건국된 후 임금은 그가 고려 조정의 원로였기에 발탁하여 판문화부사로 임명하였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 71세였다. 임금은 3일간 조회를 멈추고 자정승 조준을 보내어 빈소에 제사 지내고 장례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문간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아들 안중원, 안경량, 안경공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중원과 경량은 중추원에까지 올랐고 경공은 개국공신의 이름을 올려 흥령군에 봉해졌다. 또 다른 아들 안경검은 공조 전서에까지 올랐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6일 을축일 1394년 4월 26일 명예 사신을 호송하던 요동 군사가 의주 사람 이견실 등을 잡아가다 서북면 도순문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조정의 사신이 의주에 도착했을 때 그를 호송하던 요동 군사가 우리나라 의주 사람 이견실, 강보정, 김영 등을 붙잡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27일 병인일 1394년 4월 27일 남은 남제 조임 정총 하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박위를 파직시키다. 남은을 3사 우봉야로 남제를 참참문화부사로 조임을 지문화부사로 정총을 정당문학으로 하윤을 첨서중추원사로 삼고 진충기는 상의중추원사 겸 의주 등지의 도병마사로 이규철은 상의중추원사 겸 정주 등지의 도병마사로 조영무는 상의중추원사 겸 강계 등지의 도병마사로 조원은 상의중추원사 겸 이성 등지의 도병마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박위는 파면하였다. 제주의 교수관을 두어 토관에 자제를 교육시키고 상경시위자에게 천호 등의 관직을 주다. 도평의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제주는 지금까지 학교를 두지 않아 그 자제들이 나라에 나아가 벼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도 모르고 법도 알지 못하여 각지의 천호들이 대부분 어리석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폐단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교수관을 두고 토관의 자제 중 10세 이상을 모두 학교에 입학시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에서 시험을 보게 하며
서울에 올라와 시위하고 벼슬하게 된 사람은 천호나 백호에 임명하여 차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이 요청을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일 경우일 1394년 5월 1일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내렸다. 돌 던지는 놀이꾼들을 모집해 척서꾼이라 명명하다. 임금은 성 안에서 돌 던지는 놀이를 하던 사람들을 모집하여 척서꾼이라 이름 붙였다. 삼성에서 왕실을 제거토록 청하니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함께 소장을 올려 왕씨 일가를 제거하자고 청하자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 왕씨들을 한 곳에 모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귀이군 왕후는 마전군에 있으면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논하지 말라.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3일 임신일 1394년 5월 3일 척서꾼을 사열하고 조기에게 거느리게 하다. 임금이 동량청에 앉아 척서꾼을 불러 점검하였다. 그리고 중추 조기에게 명하여 이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노루가 선의문에 들어오다. 노루 한 마리가 궁궐의 선의문 안으로 들어왔다. 봄 가을로 무예를 강습하여 취재하고 훈련관에서 도시를 보아 녹용토록 하다. 사제 소감 송득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무예는 반드시 익혀야 하므로 중앙과 지방에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무예를 강습하게 하고 문과 향시의 예를 따라 재능을 뽑아 훈련관에 올려 도시를 치르게 하소서. 그 결과에 따라 1등은 등급을 올려 특별히 등용하고 2등은 차례에 따라 등용하게 한다면 병력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나라 때 이포진이 택로 절도사로 부임하여 백성들에게 활과 화살을 나누어 주고 농사일이 없는 겨울에 활쏘기를 연습하게 한 뒤 연말에 도시를 열어 상벌을 시행하자 택로 지역의 군사가 전국에서 제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4일 계유일 1394년 5월 4일 흠차 내사가 말 1만 필과 환관의 가족들을 보내라는 선유와 자문을 가지고 오다. 흠차 내사 최연, 진안용, 김유, 김하 등이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다. 임금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선임문 밖까지 나가 맞이하였고 함께 대궐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최연 등이 다음과 같은 선유를 전달하였다. 말 1만 필과 내시 그리고 김한귀의 가족을 데리고 오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임금은 무릎 꿇고 이 말을 듣고 나서 머리를 숙이며 황제의 몸이 평안하신지를 물었다. 그런 뒤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받았다. 그 자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홍무 27년 2월 24일 본부의 좌도독 양문 등 관리들이 봉천문에서 황제의 명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따르면 최근 간포 등지에서 경비하던 관군이 잡은 적인 호덕 등 5명이 진술하기를 고려 수파관이 연해 지방을 약탈하도록 보냈다고 한다. 이에 각인의 이름을 좌군 문서에 기재해 조선 국왕에게 알리고 그 이름을 대조하여 잡아오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호덕 등이 진술한 인물들의 이름과 수를 일일이 기재하여 자문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잡아오면 곧적인 25명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임금은 사신들과 예를 마친 뒤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였다. 최연 등은 모두 조선에서 중국으로 간 내시 출신들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6일 의뢰일 1394년 5월 6일 진원 관마소를 설치하고 관리들에게 차등적으로 말을 바치도록 하다. 진원 관마소를 설치하고 시직과 산직에 속한 여러 등급의 관리들로 하여금 계급에 따라 말을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9일 무인일 1394년 5월 9일 내사 진안용의 본향인 임주를 부로 승격시키다. 임주를 부로 승격시켰다. 이는 내사 진안용이 그곳을 자기 고향이라 하며 요청했기 때문이다. 외선 세척을 섬멸한 전라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이 외적의 배 세척을 포획하자 임금은 사신을 보내어 궁에서 빚은 술, 문이 있는 비단, 명주, 은띠,
은사발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0일 김요일 1394년 5월 10일 삼성에서 남은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신들이 요즘 왕씨 일족을 제거하자는 일로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스스로 낭패를 겪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전하께서 왕씨를 매우 공정하고 도리에 맞게 대하셔서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시니 그 덕은 탕왕이나 무왕보다도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왕씨는 전하의 이런 은혜를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번에는 상소를 올려 왕씨 일당을 벌해달라고 청해 그중 일부는 차명에 처해졌지만 남은 무리들이 아직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만약에 긴급한 일이 생긴다면 어떤 큰 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기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도모를 꾸민다 하였으니 부디 전하께서 깊이 염려하시고 대의에 따라 결단하셔서 공양군 부자와 여러 왕씨들을 모두 잡아 끝까지 단절시키신다면 이는 종사에 매우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임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관청이 함께 소장을 올리는 일은 내가 이미 금지했는데 어찌 다시 그러는가? 그리고는 별다른 명을 내리지 않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 머물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1일 경진일 1394년 5월 11일 도당에서 농사를 장려하는 방안을 아르니 윤허하다. 도평의 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농사는 백성의 생명을 잇는 근본이기에 군사와 국가의 모든 수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논밭이 황폐해지고 창고가 텅 비게 된다면 아무리 성곽이 견고하고 무기와 갑옷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곡물이나 제사, 귀빈 접대에 필요한 비용과 서울과 지방에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제사에 규정되지 않은 의식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금지하게 하소서. 작년에는 봄에는 가뭄이 심했고 가을에는 큰 비가 내려 벼가 크게 상하였으며 성을 쌓는 공사로 백성들이 가을가리를 놓쳤습니다. 올해 봄에도 역시 그 공사로 인해 떠돌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성은 반드시 쌓아야 하겠지만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농사철이 아닌 시기에는 장정이 두 사람인 집은 한 사람을 공사에 내보내고 장정이 한 사람뿐이면 이웃과 협력하여 한 사람만 내보내도록 하여 일을 마치게 하소서.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반역이나 외적 방어, 도둑을 잡는 일 외의 일, 노비 간 다툼이나 오래된 빈 문제 등 긴급하지 않은 사무는 모두 금지하여 농사에만 전념하게 하소서. 듣자니 지방의 수령들이 농사 장려에 마음을 쓰지 않아 백성들이 모두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각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시로 일을 점검하게 하여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농사로 되돌아가게 하고 양식이 없는 자는 먼저 의창에 곡식을 주며 병든 자는 이웃이나 친족이 도와 밭을 갈게 하여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또 논밭을 많이 차지한 채 묵히고 다른 사람이 농사짓지 못하게 하는 자는 열맞이기에 태형 10대를 때리고 열맞이기마다 1등씩 형량을 더해 최고 80대의 장형을 넘지 않게 하되 그 땅은 논밭이 없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 경작하게 하소서. 이처럼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모든 일은 철저히 시행하고 수령들의 인사평가는 개간된 논밭의 양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나누어 무능한 자는 파직하고 유능한 자는 등용하는 근거로 삼게 하소서. 임금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4일 개미일 1394년 5월 14일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 관원들을 삼척, 강화, 거제도에 보내다. 대간과 형조에서 나와 아뢰었다. 지난번 저희가 올린 청을 윤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말했다. 세 관청이 함께 상소를 올리는 것을 내가 이미 금했는데 어째서 또 어긴 것인가? 처음 대간과 형조는 여러 차례 왕씨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금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 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대궐 문 앞에 며칠 동안 엎드려 간청하였다. 임금은 도평의 사사에 명하였다.
왕실을 제거하는 일은 내가 차마 결심할 수 없으니 각 관청과 기로 한량들을 모아 찬반을 진술하게 하고 그 내용을 단단히 봉하여 올리게 하라. 이에 도평의 사사에서는 여러 관청과 기로들을 수창궁에 모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전 왕조의 왕씨는 이미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에서 버림받아 스스로 벌을 자초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덕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왕씨들은 오히려 반역을 도모하였으니 법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그 처리 방안을 봉하여 보고하십시오. 그러자 양부의 각 관청과 기로들이 모두 왕씨를 제거해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다만 서훈관, 전이, 요물고의 일부 관원들만은 귀양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평의 사사는 다시 논의에 아뢰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자 임금은 그대로 받아들여 전지를 내렸다. 왕실을 처리하는 일은 각 관청의 봉에 올린 문서에 따르되 왕후 삼부자는 조상을 제사 지내는 일을 맡고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그리고 중추원 부사 정남진과 형조 의랑 한부림을 삼척으로 형조 전서 윤방경과 대장군 오몽우를 강화로 형조 전서 손흥종과 첨절제사 심효생을 거제도로 각각 파견하였다. 외선 한 척을 선멸한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이 외적의 배 한 척을 포획하자 임금은 사신을 보내 궁에서 빚은 술과 문이 있는 비단, 명주를 내려주었다. 내사 최연등이 근친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다. 사신 최연등은 본향으로 내려가 부모를 배웠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5일 갑신일 1394년 5월 15일 윤방경 등이 강화에 있던 왕씨 일족을 강화 나루에 빠뜨려 죽이다. 윤방경 등이 강화에 있던 왕씨들을 강화 나루에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 도당에서 호조 급전사의 전제에 의거하여 아른이 윤호하다. 도평의 사사에서 호조 급전사의 토지 제도를 정리하여 보고하자 임금은 그대로 윤호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6일 을요일 1394년 5월 16일 경기 수군 절제사 이충을 좌도해 최칠석을 우도에 보내다. 경기 수군 절제사 이충을 좌도해 최칠석을 우도에 각각 파견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7일 병술일 1394년 5월 17일 우박이 내리다. 우박이 내렸다. 전 충주 절제사 황군서를 제주에 보내 선익해 하다. 전 충주 절제사 황군서를 제주로 보내 위로하게 하였다. 삼척의 공양군에게 교지를 전하고 그와 두 아들을 교살시키다. 정남진 등이 삼척에 도착해 공양군에게 다음과 같은 교지를 전하였다. 신하와 백성이 나를 임금으로 추대한 것은 실로 하늘의 뜻입니다. 군을 관동 지역으로 보내 살게 하고 나머지 왕씨 일족들도 각각 알맞은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배려했지만 지금 동네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반역을 모의하며 군과 그 가족의 운명을 맹인 이흥무에게 점치게 했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어 그들은 자백하였고 군은 몰랐다 하더라도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관과 법관이 12번이나 이름을 연명해 처형을 청했고 여러 신하들도 간언하여 내가 마지못해 그 청을 따르게 된 것이니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양군과 그의 두 아들은 모두 목을 졸라 죽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9일 무자일 1394년 5월 19일 역대 부국 강병의 방법과 임적 응변의 계책을 상고하여 보고토록 하다. 예문관, 성균관, 교서감에 명하여 역대 역사와 경전에 기록된 부국 강병의 방법과 적을 맞아 대응하는 계책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일 1394년 5월 20일 손흥종 등이 거제도에 있던 왕씨 일족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다. 손흥종 등이 거제도에 있던 왕씨들을 바다에 던져 죽였다. 중앙과 지방의 왕씨의 남은 일족을 찾아 모두 죽이다.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 일족의 남은 사람들을 철저히 수색하고 모두 목을 베어 죽였다. 간무를 두었던 삼기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삼기현에 있던 간무를 폐지하고 그 지역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1일 경인일 1394년 5월 21일 종묘의 공사를 중지하다. 종묘를 짓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2일 신묘일 1394년 5월 22일 도당에서 예조의 무관이 접견하는 예도에 의거하여 아른이 윤호하다. 도평의사사에서 보고하였다. 예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위의 상장군부터 위정까지의 접견 예절을 정비하여 보고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도전이 임금에게 매일 장상들을 불러 궁극의 일을 의논하기를 청하니 윤호하다. 한삼사사 정도전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옛날 성주 시대에도 인심이 순호했지만 무왕이 병에 걸렸을 때 주공은 점을 치지 마라 하며 스스로 대신 죽으려 했습니다. 이는 막 건국된 나라의 민심이 흔들릴까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도 정사를 직접 들으시지 않으면 백성들은 전하의 병이 깊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매일 아침 정전에 앉아 장상들을 불러 군사와 국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5일 갑오일 1394년 5월 25일 변방을 침입한 사람들을 압송하라는 좌군 도독부의 자문. 흠차 내사 황영기 등 세 사람이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다. 임금은 채분과 나래를 마련하고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선위문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수창궁으로 들어갔다. 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홍무 27년 3월 20일 본부의 첨도독 이증지 등이 봉천문에서 황제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는 최근 간포 등지에서 경비하던 군사가 잡은 적인 호덕 등 5명이 진술하기를 고려의 수파관들이 연해 지방을 약탈하게 했다고 하니 이 문서의 관련자 이름을 적어 조선 왕에게 알리고 이성계의 장남이나 차남으로 하여금 직접 가서 그들을 잡아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에는 25명을 공출하였고 이번에는 17명을 더 공출해야 하며 총 42명이 됩니다. 또한 총병운과 만호 원성이 동령에서 유인해온 여진족 3명은 서북면의 토성 벽둔 구자에 거주하였으며 백호 김성, 품관 임거륜, 외랑 이군필, 천호 김한귀의 가족 1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을 가져온 황영기 등 3인은 모두 조선 출신의 환관들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6일 을미일 1394년 5월 26일 왕씨의 성을 쓰지 못하게 하다. 고려 왕조 때 왕씨 성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본래 성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비록 고려 왕실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8일 정유일 1394년 5월 28일 여흥군에 우박이 내리다. 여흥군 지역에 우박이 내렸다. 황영기 등이 근친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다.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보낸 특사 황영기 등 3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배웠다. 정윤이영의 졸기. 정윤이영이 세상을 떠나자 3일 동안 조정회의와 시장 문을 모두 닫았다. 이영은 임금의 이복 동생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모여 조문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9일 무술일 1394년 5월 29일 환왕의 기일이므로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 가서 제를 올리다. 환왕의 기일이 되어 임금은 중궁과 함께 경천사에 나아가 환왕의 어진을 봉안하고 불공을 드리며 화엄산매참을 강설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일 기해일 1394년 5월 30일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3일 신축일 1394년 6월 1일 곰 새끼를 후원해서 기르다. 곰 새끼를 바친 사람이 있어서 궁궐 뒤뜰에서 기르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5일 개묘일 1394년 6월 3일 동량청에 앉아 척석희를 구경하다. 임금이 동량청에 앉아 돌을 던지는 놀이인 척석희를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6일 갑진일 1394년 6월 4일 가뭄으로 종묘와 사직에 기우제를 지내다. 가뭄이 심하여 종묘와 사직에서 비가 오기를 비는 제사를 지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8일 병오일 1394년 6월 6일 가뭄으로 절과 신사에 기우제를 지내고 시장을 옮기다. 가뭄으로 절과 신사 곳곳에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시장의 위치를 옮겼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9일 정미일 1394년 6월 7일 가뭄으로 죄인을 사면하고 왕사를 불러 기우하고 소격전에서 별의 제사를 지내다. 가뭄으로 인해 이제 이하의 죄인들을 사면하고 스님인 왕사를 불러 비가 오기를 빌게 하였으며 소격전에서 태일성에게 제사를 지내며 비를 기원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1일 기후일 1394년 6월 9일 비가 오다.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2일 경술일 1394년 6월 10일 많은 비가 오다. 큰 비가 쏟아졌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4일 임자일 1394년 6월 12일 급전사 작물을 가두다 조운도 갈 때 공급권을 재상에게 넘긴 죄. 궁궐 동량청의 차양을 새로 덮기 위해 선공감에서 공사를 맡았으나 예전에는 갈대 공급지였던 조운도가 지금은 정의계에게 과전으로 주어져 갈대를 구할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임금은 국가 용도를 무시하고 권신에게 아첨하려고 재산을 넘겼다. 곡구짓고 급전사 장무 이제를 순군옥에 가두게 했다. 선공감 승박자량에게 현장을 직접 조사하게 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5일 개축일 1394년 6월 13일 효비의 기일 조회와 시장 정지. 조부모 세대의 비인 효비의 제삿날이라 임금은 상을 줄이고 조회와 시장 문을 닫았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6일 갑인일 1394년 6월 14일 이제를 사면하다. 이제를 풀어주고 처벌을 면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20일 모일 1394년 6월 18일 사신 진안용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중국 명나라에 파견된 황제의 명을 전하러 왔던 사신단이 귀국하게 되어 조선 임금은 직접 문밖까지 배웅하였다. 그중 조선 출신 내사관 진안용이 술에 취해 자신이 홀대받았다고 소란을 피우고 옷을 찢으며 차라리 죽겠다. 곧 칼로 자해하려 했다. 접반사 김입견이 이를 제지하였고 임금은 그에게 새 옷을 내려주었다. 진안용처럼 조선 출신의 환관이 사신으로 오면 고향에서 이처럼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잦아 지방 관리들이 이를 꺼려했다. 중국에 붙잡힌 사람들 송환 요청. 명나라 요동의 군사들이 조선 의주의 통역과 관리들을 이유 없이 체포해간 일에 대해 사신 송희정을 보내 황제에게 송환을 요청했다. 내용은 우리는 늘 국경을 정중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사신을 제대로 영접하려면 민심이 불안하지 않게 붙잡아간 사람들을 반드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23일 신유일 1394년 6월 21일 외적이 풍주에 침입하다. 왜구가 풍주에 쳐들어왔다. 궁중에 어린 내시들에게 대학을 읽게 하다. 궁궐 안에 어린 내시들에게 유학 경전인 대학을 읽게 하였다. 수군 절제사 최칠석 사망. 경기우도 수군 절제사 최칠석이 병으로 군중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키가 매우 컸으며 동시대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항상 명을 받아 배를 타고 왜구를 방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비록 공을 크게 세운 일도 패한 일도 없었으나 충직하게 일했다. 벼슬은 밀직 부사까지 올랐으며 아들로는 최영룡과 최만용이 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28일 병인일 1394년 6월 26일 회례사 김거원이 일본에서 포로 569명을 데리고 돌아오다.
일본의 회례사로 파견됐던 김거원이 중범명과 함께 일본에 잡혀있던 본국 백성 569명을 데리고 귀환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30일 무진일 1394년 6월 28일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바치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임금에게 바치자 임금은 읽어보고 크게 감탄하며 칭찬하였다. 상으로 말, 문이 있는 비단, 명주, 백은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1일 무진일 1394년 6월 29일 도평의사사에서 의복, 기구, 폐물의 검소함을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전하께서 나라를 세우신 초창기이므로 옷이나 기물, 장신구를 만드는 데 있어 검소하고 간소하게 하여 후세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비단유나 금운 같은 사치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기에 구하기 어렵고 금운은 곡물로 바쳐야 하므로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쓰고 있으며 이익만 좇는 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밀무역을 하고 있어 폐해가 큽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문이 있는 비단과 금운으로 만든 물품은 궁중에 진상하거나 관원의 관복에 쓰이는 것 외에는 모두 금하고 일반 집이나 절에도 쓰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정승 이상이 아닌 자는 금옥으로 만든 각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름과 꿀로 만든 과자, 색실로 만든 꽃장식, 금운 젓가락 등은 중국 사신 접대 외에는 일절 금하게 하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비단과 금은, 주옥 등은 관등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다시 의논해서 보고하게 하고 국경을 넘어 밀무역하는 자는 돈과 물건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주범과 공범을 모두 사형에 처하라. 김영렬을 경기우도 수군 첨절 제사로 임명하다. 전 전서였던 김영렬을 경기우도 수군 첨절 제사로 삼았다. 종친 이조가 간통을 저지르고 도망치다. 왕족인 상장군 이조가 밤중에 전 한양 판관 박덕이의 집에 침입하여 그의 딸과 간통하였다. 이 사실에 분노한 임금은 그를 체포하라고 명하여 순군부에 가두었지만 이조는 도망쳤다. 임금은 서울과 지방에 이조를 찾으라고 지시하며 덧붙였다. 그를 숨기는 자도 죄를 주겠다. 이에 우복야 남은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그를 찾으라 하시니 만약 그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금이 답하였다. 법대로 벌하겠다. 남은이 다시 말하였다. 그렇게 되면 왕실의 은혜는 사라지고 벌하지 않으면 법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은혜도 지키고 법도도 해치지 않는 길인데 굳이 찾으셔야 하겠습니까? 고려 왕비 및 친족의 공상은 폐지하고 월복만 지급하다. 헌사에서 아뢰었다. 고려 왕조의 왕비, 왕비의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에게 주던 공상과 봉작은 모두 폐지해 주십시오. 임금이 명하였다. 공상은 없애고 월분만 지급하게 하라. 정왕군의 명나라 입조와 남제의 자청. 태조가 정왕군에게 말했다. 명나라 황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너 아니면 답할 자가 없다. 정왕군이 대답하였다. 종묘사직을 위한 일이니 감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태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몸이 약하고 여인이 먼 길을 탈 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신하들이 모두 위험하다며 만류하자 남제가 나서서 말했다. 정한군이 만 리 길을 떠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자청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7일 을해일 1394년 7월 5일 국호와 왕의 호칭 문제에 대한 표문을 정한군과 조반이 명나라에 전달하다. 태조는 정한군과 지중추원사 조반에게 표문을 지어 명나라에 전달하게 했고 참참문화부사 남제에게는 별도로 전문을 작성하게 했다.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흠차 내사 황영기 등이 좌군도독부에서 명나라 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문에는 자바온저, 호덕 등의 자백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조선 국왕 아무개로 하여금 장남이나 차남을 직접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겁고도 중대한 명을 받았으니 신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신의 간절한 뜻을 적어 황제께 다시 아뢰는 바입니다.